네. 자, 그러면 네. 오늘도 뉴스부터 한번 여러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우 취재팀장 어서 오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또 5년 만근을 했네. 아, 제가 월요일 담당이었었죠. 그러니까. 예. 그때 월요일 날 권순우, 화요일 날 민경남, 네, 부동산. 그다음에 수요일 날 저기 현역 국회의원 홍성국. 예. 그랬나요? 그때는 국회의원 지망생이셨지. 김지훈 박사, 김지훈 박사님. 김지훈 박사. 김일구 예, 예. 상무. 김일구 상무. 요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 그죠? 아, 전 아직 살아남아 있네요. 아니, 다 그분들도 살아계세요. 그분들은 다 잘 되셨고 잘 되셨고. 자기는 여기 네. 멈춰 있는 거지. 아, 그러네요. 저만 발전이 없군요. 네. 근데 저만 발전이 없는 거 아닙니다. 지수도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는 게 아니라 꼬라박았죠. 예, 어제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습니다. 국채 금리가 이제 4.12%까지 상승을 했고요. 지금 홍해에서 반군과 거의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이 거의 어제 EU까지도 지금 참전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군함한 수 세척 전쟁이 벌인다는 것 계속 같아요. 커져요, 슬슬. 그러니까 물류비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면은 금리를 낮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25% 하락했고요. 나스닥도 0.59% 하락했습니다. S&P 500도 마이너스 0.56%를 기록했는데요. 뭐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김프로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뭐 바람이 누우면 우리는 더 빨리 눕고 바람이 많이 불면 더 태풍을 맞는 게 코스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여기 중국이랑 연동이 참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H지수 연초 이후에 9.5% 하락했고요. 우리나라 8.76% 하락했고 얘는 옆에 같이 있는데 왜 6.5%가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니케이 지수. 어제도 거의 버텼어요. 예. 어제 아시아가 그냥 다 검은 수혈이었는데 저기는 버텨서 0.4인가 빠지고 그러니까. 버텼어요. 예, 환율도 우리랑 중국은 굉장히 좀 약세로 가고 있는데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오늘 새벽 3시에 갤럭시 S24 공개됐어요. 첫 번째 뉴스로 전해드리는데요. 네. 이게 그 뭐 삼성이 핸드폰을 만들 때 세계 최초로 도입했던 기술들이 되게 많아요. 이번에? 아니면 예전부터? 예전부터.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그 핸드폰의 디스플레이를 OLED로 했던 거. 그게 아몰레드. 아몰레드 그거 있잖아요. 앞으로 뭐야? 그런 거 하지 마. 아침에 갑자기 뭡니까? 손담비랑 똑같지 않았어요? 손담비 애프터스쿨이 그때 같이 불렀죠. 네, 네. 아몰레드 이거 아니었나요? 손담비 좋아했는데. 손담비? 어. 내가 미쳤잖아요. 토요일 밤에. 네. 그리고 노트에다가 펜 쓰는 거. 노트 그것도 펜. 삼성이 처음이에요. 네, 그것도 그거 왜 삼성이 없었어? 나 그거 진짜 좋아했는데. 노트? 그 울트라. 나올걸요 아마 지금도. 나와? 네, 울트라가 노트입니다. 사시면 되지. 그리고 저 폴더블도 결국은 뭐 삼성이 처음 한 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방수. 방수. 예, 그리고 삼성페이. 음. 삼성페이도 삼성이 처음으로 한 겁니다. 그 페이가 애플페이보다 더 먼저. 훨씬 먼저죠. 훨씬 먼저예요. 예, 그리고 삼성페이는 마그네틱에다가 연결해서 할 수 있어요. 이거 긁는 거. 카드 긁는 거에다 연결해서 하는 거. 그리고 뭐 AI 지우개, 백배줌, 뭐 쓰든지 안 쓰든지, 네. 뭐 백배줌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어디다 쓰는지 뭐 달 뜨면 한 번씩 쓴다는 그런 백배줌 이런 것도 뭐 이게 그 기술이 좋으냐 나쁘냐 이걸 떠나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이번에 나오는 S24는 그 세계 최초의 AI 탑재 스마트폰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능이 얼마나 사용자들한테 유용한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물론 애플은 항상 뒤늦게 기술을 탑재하고 나오지만 훨씬 더 소비자들한테 만족도를 좀 높게 주는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어제 좀 알아봤었거든요. 그 네. 언팩하게 되면 어떤 내용들 좀 있는지. 그래갖고 새벽 3시 나온 영상들을 조금 편집을 좀 해봤어요. 어떤 거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있으면 화면이 있으면은 요거를 동그라미를 화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면은 그걸 검색을 해줘요. 네. 근데 그게 AI예요? 예. 이미지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이미지를 인식해서 이걸 글자로 바꾸는 거고 네. 글자 같은 경우도 글자 뜨면은 우리가 검색하려고 하면 이거 눌러가지고 이제 복사해서 검색 사이트로 옮겨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고 이제 글자에다 동그라미를 치면은 그거를 이미지가 글씨를 인식을 해가지고 검색을 해주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실시간 통역 기능 들어갔습니다. 실시간 통역. 예, 근데 실시간 통역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약간 SKT도 그 실시간 통역 된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게 방식에서 이제 실제로 이건 써보긴 해야 되는데 SKT는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서 그걸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서버에 갔다 오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안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딜레이가 있는지. 네. 근데 이제 갤럭시 S24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AI로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 안에서 처리를 하다 보니까 통신으로 갔다 오는 것보다 좀 레이턴시가 덜하다 지연 시간이. 그렇긴 하겠죠. 예, 그러면 얼마나 이게 실시간으로 대여라 그랬을 때 뭐 한 1초 정도 이렇게 막아 뜬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거는 진짜 실제로 좀 써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정확도는 정확도가 그러니까 말을 좀 똑바로 해야 된대요. 그거는 진짜 큰일이네. 뭐가요? 말 똑바로 하는 사람이 뭐 많나? 그러니까 그게 별로 없잖아요. 특히 50세 넘어가면 말 좀 세거든. 아, 그쵸, 뭐예요, 저기, 그, 거시기 뭐지?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왓.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영상을 조금 이렇게 잘라 컷 편집을 아침에 와서 좀 했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네네네. 이렇게 보시면은 화면에다가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러면 그거를 바로 검색을 해요. 그런 게 있고 글자에도 동그라미를 치면은 검색을 합니다. 그런 게 있고 전화를 하면서 이게 이제 실시간 번역 기능 좀 번역 통역되고 그거를 스피치 투 텍스트로 글자로 바꾼 다음에 글자를 다시 번역해 주는 방식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음성으로 서로 통역을 해주는 건 아니고 음성도 해주는데 네. 일단 보여지는 건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보시면 여기 그림자 있는 거 있죠? 이거 지우려고 옆으로 옮기면 빵꾸 나잖아요. 그걸 알아서 메워줍니다. 예. 네, 보기 싫은 장면 같은 거 그 부분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떼면 예. 그럼 거기가 빵꾸가 이렇게 나잖아요. 그걸 띈 데를 그러면은 전체 화면을 인식해서 빈 공간을 AI가 생성으로 메워넣는 거죠. 저런 건 사실 이제 있던 기술이긴 하죠. PC나 뭐 어디 뭐 서비스 하는데 뭐 예. 어도비나 뭐 이런 데서도 다 하긴 했던 것 같은데. 그쵸. 저기 이제 온 디바이스라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기본 편집 기능으로 좀 들어가는 게 있고 또 이제 글자 그러니까 SNS 글자 보냈을 때 이거 뭐 그 통화 문자 통번역 13개 언어로 한다는데 거기서 뭐 저런 것도 한대요. 이렇게 공손하게 좀 얘기 좀 해줘. 이런 거 하면은 내가 좀 거칠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를 보낼 때는 그 인공지능이 그 생성을 할 때 좀 공손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좀 트렌디하게 저 SNS 맞춤형으로 해줘 뭐 이런 것들 좀 된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번에 갤럭시 S24 플러스하고 24는 엑시노스 2400이 들어가고 울트라 같은 경우 울트라가 예전에 그 김프로님 얘기하셨던 그 노트예요. 모양도 좀 그래요? 예, 노트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에는 스냅드래곤이 들어가게 됩니다. 31일부터 출시가 되고요. 네. 가격은 S24하고 24 플러스는 전작하고 같은 15만 5천 원부터 시작을 하고 115만? 예, 115만 5천 원, 135만 3천 원. 울트라 같은 경우는 10만 원 정도 올려서 좀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실제로 좀 써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 저기 유종훈 기자하고 한지원 기자가 좀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어디를? 삼성전자에. 그래요? 사는 건 아니고. 안 팔잖아요. 지금 31일부터니까. 지금 이제 뭐 예약 판매나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시제품 같은 거 이렇게 해본다 이거죠? 예. 그걸 오늘 새벽 3시에 발표가 돼가지고 네. 이제 써볼 수 있다 그래갖고. 근데 지금 이게 왜 제가 좀 직접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냐면은 이전에는 좀 하드웨어적인 변화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변화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써보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잘 되는지를 이거 알 수가 됩니까?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미국으로 이제 뭐 외국으로 영어로 이메일 쓸 일이 좀 있잖아요. 예. 근데 쓰다 보면은 솔직히 요렇게 쓰는 게 이 사람한테 맞나 이런 어법 같은 거 좀 신경 쓸 때가 있거든. 네. 그럼 내가 이제 딱 핸드폰 딱 켜고 자 예를 들면 하워드 박사한테 보낸다 뭐 네. 하이 하워드 뭐 이렇게 영어로 하는 게 아니라 하워드 박사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쫙 한국말로 하는 거야. 그러면 영어로 딱 문자로 돼가지고 딱 이메일 가나? 당연히 되는 거 아닙니까? 됩니다. 그래요? 예. 온 근데 디바이스로? 근데 온 디바이스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챗GPT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챗GPT를 쓸 때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이게 놓고서 너 지금부터 나의 그 동시 통역기가 돼야 돼. 그러고 이제 명령을 해놓고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 사람 나보다 어른이니까 좀 공손한 말투로 번역을 해. 그러면 자기가 영어로 다 해요. 그거는. 그래? 근데 이게
이걸 온 디바이스로 한다는 건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네. 챗GPT에서는 지금 되는 기능이긴 합니다. 근데 되긴 하는데 이걸 처리하는데 너무 비싸요. 뭐가 비싸요? 그 처리하는 거 자체. 돈 내야 돼? 아니요. 아니 그들이 돈을 낸다 이거지.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일반적으로 상용화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갖고 네이버도 보면은 네이버 거 안 써보셨죠? 네이버? 예. 네이버 아직 공개 안 한 거 아니에요? 있습니다. 네이버 큐.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예, 쓸수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예. 근데 비밀이에요. 왠지 아세요? 쓰지 못하게 하는 거야. 많이 검색하면 돈 많이 든다고 홍보를 잘 안 해요. 속삭임으로 하는군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뭐 출시는 했지만 이거를 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B2B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온디바이스에 대한 시도가 계속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이게 어느 정도 성능을 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온디바이스에서 그렇게 뛰어난 반도체 성능을 낸다는 얘기는 저는 아직까지는 못 들어봐가지고 좀 그 한정 기자하고 유종원 기자가 나와서 써볼 예정입니다. 야, 그럼 외국어 대학교 통번역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저 얼마 전에 그것 때문에 그 번역하시는 분들 좀 만났었거든요. 근데 번역에서도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번역 정도는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번역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일감이 좀 없어졌고 이제 문학 번역 같은 경우는 좀 뭔가 감성적인 표현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조금 남아 있고 한 정도라 그러더라고요. 번역은. 저희 김난도 교수 인터뷰했잖아요. 해외에서도 이제 그 책이 팔리는데 해외로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외국어로. 근데 일단 1차 번역은 그냥 AI로 하고 그다음에 신조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그분이 이제 그런 잘 만드시니까 그런 거. 음. 그런 거는 이제 어쨌든 그 인간의 감성을 통해서 그건 하는데. 그거니까 수정하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걸 수정하되 1차는 그냥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그 번역 기간 자체가 짧아져 갖고 그러네. 원래 한 10월쯤 나오는 책이 외국에는 한 1월쯤 나오다가 요즘은 10월에 나오면 거의 10월에 동시에 나온대요. 네, 어마어마하게 빨라졌답니다. 그러니까 영문과 어떡하냐 그러는데 다들. 뭐 영문과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뭐 그림 그리는 사람들 뭐 저는 그때 만났던 번역가는 그 독일 쪽 번역가였습니다. 네. 독일 번역가, 프랑스 번역가 이런 분들. 예, 두 번째 뉴스는요. 네. 그 중국 얘기인데 성장률 인구가 감소했다 그래갖고 저는 한국 얘기인 줄 알았더니 중국 얘기더라고요. GDP 성장률 발표했는데 5.2% 증가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목표로 했던 5%는 달성이 됐는데 2022년의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고 그럼 이게 일시적으로 5%대로 내려온 걸로 봐야 되냐 아니면 추세적으로도 내려갈 것으로 보이냐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제 추세적 하락세를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인구 감소세인데 지난해 기준 중국의 총 인구가 14억 6,067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8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뭐 좀 사실 그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를 지금 4년째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인구가 5,133만 명인데 이게 4년 연속 주민등록 인구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란 나라를 바라볼 때 이제 저도 이제 중국 쪽 취재원들하고 좀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똑같이 감소를 하더라도 똑같은 비율로 감소를 하더라도 여기 총량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총량이 감소 폭이 총량이 많다라는 게 사회적으로 주는 데미지가 굉장히 당연히 크대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겠죠. 똑같은 비율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래가지고 그 인구 감소의 어떤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는 거고 네. 그리고 인구 비중 그러니까 노인 인구 비중도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1%를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그러면은 그 한 명 한 명을 부양하는 거를 비율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더 높을 수도 있는데 이게 그 총량 자체가 많게 되면은 이것도 좀 굉장히 좀 큰 타격을 준다는 거고요. 중국 정부가 드디어 6개월 만에 다시 청년 실업률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지난해 12월에 청년 실업률이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지난해 6월에 21.3%를 기록을 한 다음에 네. 그리고서 이제 공개를 안 했거든요. 근데 12월에 청년 실업률이 14.9%로 무려 6.4% 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you liar. 개선이 많이 됐네요. 예, 그래. 개선됐겠어요. 실업하는 학생들을 뺐습니다. 일 잘 안 하는 학생들을 뺐어요. 통계에서. 빼면 되지 하긴. 그런 걸 뭐하러 발표해?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학생의 주요 업무는 학습이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나라가 망조가 들잖아요. 네. 그러면 통계 조작을 해. 통계 조작. 그럼
그 마찬가지예요. 눈 가리고 아웅. 애가 집 싹수가 없으면 성적 조작을 하잖아. 아 성적표 이렇게 살짝. 기업이 망조가 들면 분식을 하잖아. 똑같아. 나라가 망조가 들었군요. 네. 그래고 이제 별도의 통계를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평균적인 대학교 졸업 시점부터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을 특정해서 내는 실업률 통계를 따로 내기로 했습니다. 이제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하고 이런 것들은 실업률로 안 잡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동력 실업률이라는 지표를 새로 만들었는데 6.1% 감소했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 경제 자체를 걱정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지표라든지 경제가 여전히 중국과의 동조가 굉장히 심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짜 진지한 고민을 하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변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로에 좀 와 있는 것 같아서 중국 경제 관련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이거를 예전에는 업무 보고라 그랬었거든요. 대통령 업무 보고라 그랬었는데 이거를 뭐 민생 토론회 이런 걸로 이름을 좀 바꿔서 형식을 조금 다르게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도입하기로 했던 금투세 폐지 뭐 얘기 워낙 많이 나왔었으니까 이거를 이제 공식화했다라는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것 같고 거래세 같은 경우가 좀 애매했었거든요. 이제 금투세는 이제 그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니까 이거 추가로 거두면서 증거거래세 낮추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거 안 받기로 했으면 그 내리던 거 원복시키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거래세는 그냥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작년에 0.2%로 낮춰졌고 올해 0.18%, 내년에 0.15%로 인하를 할 전망인데 요거는 그냥 계획대로 낮춘답니다. 그리고 요게 0.15 이하로는 내릴 수도 없을 거예요. 거의 농특세 붙어 있어가지고 이거 없애면 농민들한테 가는 세금 따로 걷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건 더 이상 낮출 수준은 없는 것 같고 이거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 상법 개정 관련해 가지고 약간의 좀 논란이 있는 내용이 좀 있어요. 뭐죠? 그러니까 어제 그 얘기가 좀 나왔어요. 여의도에. 그러니까 상법 개정 관련,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법 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쪽에서 주장을 했던 거는 이사회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해 충실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주주만을, 그러니까 법인을 위한답시고 대주주를 위한 것들을 하지 말고 소액주주까지 비례적으로 이거를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좀 상법 개정안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상법 개정안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사의 기회 유용 방지 조항의 구체화예요. 이거는 뭐냐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저 사업 기회를 내가 할 수 있겠네. 일감 몰아주기 같은 거. 아니면 제3자 우리 아들이 할 수 있겠네. 뭐 요런 식으로 하는 부분들이 좀 더 구체화 시켜서 이사의 책임 규정을 강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체화해서 강화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축소시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를 뭐 사전 승인이냐 사후 승인이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였는데 그래가지고 이전에 거버넌스를 하는 쪽에서 요구했던 거는 비례적인 부분이었고 주주이익의 비례적 이익이었고 이게 그 야당 발의로 이용 의원 발의로 이게 법안도 올라가 있어요. 이사회 충실 의무 조항이라 그래가지고 그럼 그거를 왜 갑자기 그런 게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법무부에서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네. 이게 뭐 거버넌스 하는 사람들도 그 얘기는 하긴 했었는데 이게 비례적 이익 보호 관련해서 너무 추상적이다. 그러니까 약간 선언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선언적인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하는 쪽에서 계속 그 얘기를 했었냐면은 예전에 삼성의 그 에버랜드 시비 판결에서 실제로 그 조항이 작동을 했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이게 나는 뭐 대주주한테 뭔가 돈을 몰아준 건 맞지만 회사가 손해 본 건 없지 않냐. 그리고 소액주주들 피해봤다는 것들이 실제로 그 상법 조항이 작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법무부에서 얘기한 거는 그거는 좀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 뭐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그게 사실 선언적 의미지 그게 뭐 실질적으로 주주이익 보호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번에 그 내었던 그 기회 유용 관련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는 게 훨씬 더 시장에 미치는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다. 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그 전문가들의 분석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팀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저는 심플하게 하면 되죠. 둘 다 하면 되죠. 그것도 괜찮네. 둘다 예, 뭐 아니 이게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좀 구체적인 의미가 있는 그렇지. 거라 그러면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해서 안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선언적인 의미를 위에다 놓고 예, 그 밑에다가 한 줄 긋고 그렇죠. 딱 요거까지도 합니다. 그러면 되겠네. 예, 예.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이거 선언적인 의미로 하고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요걸로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건데 굳이 이거를 왜 안 했을까? 나머지는 거의 뭐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 요구하는 게 거의 대부분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네. 얘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그 누구죠? 슈카월드. 그 양반이 또 잘 이렇게 또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시더만요, 그죠? 그래도 이제 어제 또 김규식 변호사 네. 오셔가지고 방송을 했는데 그게 빠진 게 참 안타깝다 그러면서 아, 그거가 되면은 본인 생각이지. 본인 생각 그것만 되면은 지수가 한 50%는 오를 것 같대 자기는. 그 정도로 중요한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꼭 당해요 거버넌스로. 거의 3년 5년에 한 번씩은 거버넌스 이슈가 항상 생겨요. 네네. 그래갖고 좀 장기로 투자하는 펀드들이나 그런 데들은 정말 그거에 대한 불신이 되게 큽니다. 거버넌스 관련해서. 근데 이거는 조금 더 사회적으로 공론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굳이 그거를 빼고 다른 걸 집어넣는지. 그게 법무부에서 한 거죠. 예, 상법 개정안이니까. 상법 법무부. 개정하니까. 예. 그러면 법무부를 취재를 한번 해보죠. 그걸 주무제로 하고 있는 뭐 과장이나 국장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예, 예.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시장에서의 취지는 이거보다도 더 포괄적인 의미의 선언적인 의미 이 대의명분을 앞세워야 될 것 같은데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 취재를 해보자고. 그러니까 오늘 또 다시 연락을 해볼 건데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선언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걸 하려고 그랬다. 이게 이제 답변이긴 했어요. 근데 굳이 왜 빼야만 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 3 이 정도로 정리하고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